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교정보다는 이제 소아치과적으로 좀 더 들어가가지고 유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저도 이제 환자 볼 때 예를 들면 유치가 썩어가지고 왔을 때 충치 치료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딱 할 얘기가 이거 빠질 치아예요? 안 빠질 치아예요?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연구치 아직 아니고 유치니까 빠질 치아다. 그러면 꼭 치료해야 돼요? 그냥 빼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아저씨들이 있어. 엄마들은 대체 이러지 않는데 아빠들은 제 아들도 많이 써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한데 그렇지. 어쨌든 없지. 그런 포인트를 한번 궁금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한번 제 아들의 케이스를 놓고 얘기해볼까요? 봐도 되나요? 봐도 네. 됩니다.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치아가 이렇게 위에 유치가 있어요. 이게 유치예요. 요 밑에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자라고 있는 게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태아처럼 영구치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이제 씨앗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데 충치가 이렇게 많이 심해서 여기 안에 이렇게 뿌리 끝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내부로. 근데 이제 충치가 생겼다는 건 안에 세균이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럼 충치를 세균이 이렇게 감염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심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영구치로 내려가요. 그래서 유치를 치료하지 못하고 혹은 감염이 되게 심해진 경우에 영구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치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상하거나 이상하게 막 노랗게 변색이 된다든지 막 깨진다든지 푸석푸석해진다든지, 그래서 영구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진짜 많이 보고, 그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니라 유치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유치 관리가 안 돼서 영구치에 그런 영향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난 그냥 유전적으로 뭐 에나멜 형성 부전증이니 뭐 그냥 그런 근데 거를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어요. 이게 너무 많이 썩어서 영향을 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그러면 문제 안 되게 이거를 빼버리면 어떠냐 근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의외로 첫 번째로는 이 유치가 빠지는 치아잖아요. 근데 이제 아기들 앞니는 한 6, 7살 때 빠지기 시작하는데 어금니는 생각보다 오래 써야 돼요. 한 4학년, 5학년까지 써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써야 되니까 이가 없는 것도 문제고,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걸 만약에 빼잖아요. 없어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기가 비어요. 그럼 비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치아들이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와야 되는데 넘어지면서 교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나올 때 고생스러운 또 더 힘든 교정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충치가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막 다 치료해야 되냐?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절대 아니고, 만약에 유치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어요. 근데 좀 아주 초기 충치 정도고, 이게 이제 진행성이 없고 이 상태로 좀 머물러 있는 초기 충치 상태다. 그러면 관리 잘하면서 정기검진 꼭 오시면서 지켜보는 걸 무조건 권유해요. 이게 진행성이다 싶으면은 그래 좀 해주자 하는데, 특히 약간 앞니가 그렇잖아. 앞니. 원장님마다의 개인 의견이 있겠지만 전 앞니는 거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빨리 빠지잖아요. 그리고 보기에 좀 그렇지. 그게 아니면 냅두시라고. 거의 99% 냅둡니다. 그러니까 앞니 충치가 조금 더 진행이 안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양치질을 할 때 제일 많이 닿잖아요. 앞니는 열심히 닦는. 그러니까 밥도 어금니로 먹고. 그러니까 조금 진행성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저걸 뺀다. 부모님은 살리고 싶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발치를 결정할 때도 있어요. 부모님도 살리고 싶지만 너무 감염이 막 심해져서, 여기까지 감염이 심해져서 빼는 게 나을 이걸 냅뒀을 때 이 영구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 과감하게 뽑고. 얘가 중요하잖아요. 얘는 이제 곧 빠질 거고, 그러니까 얘를 빼죠. 근데 얘가 빠지고 나면은 이게 쓰러지지 않게 간격 유지 장치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밴드를 하나 걸고, 그 다음에 요렇게 철사를 하나 대서 서로 이제 앞으로 나란히처럼 서로 안 쓰러지게끔 해주는 간격 유지 장치라는 거를 제작을 해드려요. 그거는 이제 영구치 나올 때까지. 네, 영구치가 올라올 때까지는 좀 끼고 있는 게 좋아요. 철사를 이렇게 안쪽에 붙여놓는 거긴 한데 뭐 아프거나 불편한 건 아니죠. 네. 그럼 만약에 저 정도 충치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SS 크라운을 해야 해요. SS 크라운은 그러니까 어떤 신경 치료를 느낌이냐면, 했다. 그러면 신경 SS 치료를 크라운 했다. 해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충치가 이만큼이 충치가 아니라 실제로 충치는 안쪽으로 좀 더 넓잖아요. 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또 치아를 어쩔 수 없이 한 요 정도 신경을 들어가야 되니까 이만큼을 열어야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만큼을 메꾼다, 레진으로 부분적으로 메꾸면 어디가 깨지냐면 요런 데가 깨집니다. 아무리 애들이라도 못 버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이렇게 씌워서 보강을 하는 거죠. 이제 씌워서 보강을 해주면 훨씬 안정적이고, 불가피하게 신경치료를 해야만 한다면 은니를 씌워주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요즘 보호자분 중에 치아색으로 씌워달라는 사람도 있죠. 엄청 많으시죠. 근데 이게 제 생각과 다른 소아치과 선생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은니만 해줘요. 출연자 본인의 의견입니다. 은색 이빨의 가장 큰 장점은 은색이 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얇은 스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성품이니까 안 맞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쓰다 보면 이게 탄성이 좋으니까 씹고 뜯고 하다 보면 그거에 좀 맞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어린이용 흰색 재료는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를 쓰잖아요. 본 떠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본 떠서 만드는 게 지르코니아 기성품이 있어요. 기성품이 있어요. 그 지르코니아는 탄성이 전혀 없고 완전 딱딱하고 단단하니까 딱 씌웠을 때 처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쓰다 보면은 탈이 나는 경우가 저는 본 떠서 만드는 줄 알았어. 정말 필요하면 차라리 본 떠서 만들지. 만약에 뭐 아역 배우예요. 그래서 막 은니가 보이는 건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차라리 본 떠서 만들지. ES. 네,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애들의 기성 지르코니아 크라운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했는데 이게 자기 로봇 이빨 생겼다고 그럼요. 되게 좋아하던데. 그러니까 자랑했어, 자랑. 애들 막 아이언맨 이빨 생겼다. 그러니까 아이언맨 4개 생겼다고. 부모님 마음도 모르고. 저는 공간 유지 장치로 하고 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크라운으로 마무리 돼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뭐 유치나 영구치 어린애들 중에 외상이 생겼어, 부딪혔어, 뭐 치아가 흔들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자분은? 근데 어렸을 때 아기가 다쳐서 뭐 유치 외상이 왔을 때 생각보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빠질 치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이 외상, 이 충격의 후유증이 혹시 영구치에 영향을 줄 상황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물론 이제 뭐 팍 빠져버리거나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지만 영구치 아닌 게 어디예요? 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유치는 뭐 색깔이 변해서 막 신경 손상이 되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결국은 금방 빠질 거고, 제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부모님을 안심시켜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필요하면 그 공간 유지 장치 같은 거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앞니는 심지어 빨리 빠졌을 때 공간 유지 장치도 필요 없어요. 쓰러지지 않거든요, 앞니는. 그쵸. 괜찮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유치발치가 뭐 썩어서 빼는 것도 있지만 유치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집에서 빼도 된다, 뭐 아니면 이가 뒤로 나왔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모르니까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냥 애가 흔들려, 이가 아래 앞니가 제일 먼저 빠지잖아요. 흔들리면 와야 되는지, 아니면 안 흔들리는데도 몇 살이 되면 무조건 가야 되는지, 아니면 아래 영구치가 조금 보이면 와야 되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호자분들이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요즘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이 표현이 나약해. 옛날 같았으면, 우리 때 같았으면 다 실로 빼고 문지방으로 빼고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열이셔. 그러니까 못 빼는 거예요. 다 집에서 빼도 돼요. 몇 살 때 대충 빠져요? 아래 앞니가? 아래 앞니 먼저 빠져. 그러니까 한 한국 나이로 7살 전후에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문 앞니는 1학년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한국 나이로 7살쯤 빠져요. 내년에. 전후로.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이를 빼면 안 된다, 뭐 덧니가 된다? 라는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 아니거든요. 반대로 덧니가 될 사람은 어차피 덧니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집에서 뺐을 때 뭔가 뿌리가 좀 남겨놔가지고 맞아요. 그 걱정을 탈이 하시더라고요. 날까봐. 맞아요. 근데 이가 흔들린다는 뜻은 이미 영구치로 인해서 뿌리가 정상적으로 녹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니까 집에서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좀 남아도 다 알아서 없어져요. 만약에 좀 녹았어도 알아서 없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빼시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근데 이제 정말 치과에 와야 되는 거의 이제 유일한 상황이 뭐냐면, 유치 앞니가 아직 안 빠졌는데 영구치 앞니가 뒤로 나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뒤로 나오면 이제 부모님들이 또 막 오시는데, 그 뒤로 나온 것도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좁으니까, 나올 자리가 부족하니까 뒤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흔들리면 빼주면 되는데 안 흔들려도 빼야 되는 거죠. 네, 안 흔들리고 이게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집에서 뺄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만 치과 오시면, 근데 그것도 막 응급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마취를 해야겠네. 통상적으로는 마취 잘 안 하잖아요. 뭐 뿌리는 거나 뭐 바르는 거 정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이제 주사로 마취하거나. 맞아요. 유치 뺄 때 웃음가스까지는 안 하죠? 웃음가스까지는 잘 안 하고, 특히 이제 여기 요 아래쪽이 제일 많이 뒤에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마취를 하는 거는 먼저 도포 마취 먼저 발라놓고 충분히 기다렸다가 의사가 충분히 이게 섬세하게 왜 이렇게 포뜨듯이 마취해주는 방법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거의 안 아파요. 주사로 조금 하긴 한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집에서 잘 빼는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어떻게 빼요? 그냥 근데 사실 뭐 실 이제 근데 실이 은근히 어렵거든요. 안 묶일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묶어도 이게 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실이 빠지죠. 그럼 뭐 니퍼를 새로 사서 뺄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좀 무서울 다이소에서. 애가 너무 무서울 거고. 근데 저는 어떤 주의냐면 그냥 알아서 빠지게 냅둬라. 괜찮다는 그 정도로?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보통 애가 불편해서 빼고 싶어도 있지만 결국은 부모님이 불안하셔서 그래요. 그러면은 저절로 흔들려서 빠질 정도까지 둬도 그게 부정교합이랑은 별개다. 전혀. 그게 그러-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네. 그런다고 해서 덧니가 되지 않는다. 이 애가 덧니가 될 애면 어차피 어쨌든 덧니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빼줘도 덧니가 되는 거고 네. 가지런하게 날 애면은 그냥 지연 탈락돼도 가지런하지 상관이 않는다. 없다. 네. 그게 핵심 포인트네. 네. 그래서 저는 냅두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막 인터넷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마이쮸를 입 빼는 거? 못 봤어. 못 봤어요? 본 적 없으세요? 마이쮸를 입 빼는 거? 그러니까 마이쮸가 마이쮸를- 끈적하잖아요. 마이쮸 그러니까 매겨? 이거 흔들릴 때 마이쮸로 앙 물었다가 팍 빼는 마이쮸를 꺼내면 이가 딸려 나오는 거죠. 되게 유명한 릴스가 있어요. 저는 뭐 괜찮네. 괜찮아요. 많이 흔들릴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앞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치부도? 어금니는 솔직히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게 힘들고요. 그리고 많이 흔들리지 않아서 손으로 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금니도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면 애들이 지가 빼오는 애들도 많고, 네, 아니면은 밥 먹다 그냥 뭐야 하고 이렇게 배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나만 더. 앞니가 흔들릴 때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삼키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상태되잖아. 삼켜도 돼요. 삼키면 이건 뭐 어쨌든 몸의 일부니까 변으로 나오고 몸에 문제 다 없어요. 흡수되고 위에서 녹거나 뭐 네, 나오거나.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아래 앞니 영구치가 한 7살쯤 나오잖아.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래 앞니 영구치는 더 쉽게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뿌리가 좀 약하다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대신에 탄성이 좋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충격을 받았을 때 어른의 치아는 빡빡하게 서 있으니까 딱 맞으면 모든 부러지고. 충격을 부러지든지 흡수하든지 하잖아요. 신경살 많이 오잖아요. 애기들의 치아는 아직 뿌리도 짧으니까 조금 이렇게 탄성이 좀 좋아서 부딪혀도 그냥 이렇게 흘려 보이는 게 많아서 의외로 아이들의 영구치가 다쳤을 때 신경 손상까지 가는 경우가 훨씬 적어요. 어른들은 부딪히면은 스플린트 하고 4주 기다렸다 변색되고 하면 무조건 신경치료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유치는 스플린트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혼합치료기. 드물적으로 유치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해요.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유치가 만약에 원래 빠질 때가 아닌데 빨리 빠졌어요. 일찍 그럼 이거 빨리 가져서 심어야 되느냐 이러시는데 유치는 다시 심지 않습니다. 왜 다시 심지 않냐면 오히려 심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는 영구치 씨앗을 손상시키거나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치는 빠지면 아쉽지만 그냥 에휴 그래 하고 그냥 냅두시는. 그럼 영구치가 빠지면 심어야죠. 심어야 돼. 무조건. 다시 재식하고. 무조건 그럼 제시해야죠. 영구치가 빠졌을 때 보호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빠진 게 영구치입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역시 우유예요. 우유? 네, 우유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오시는 게 제일 좋고 가장 가까운 치과로 빨리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아요. 어디서 어떤 힘을 받아서 빠졌고 특히 이게 바닥에 떨어져서 지저분한 곳에 뒹굴었는가. 땅바닥에 했네 안 했네. 네네네. 아니면 그냥 빠진 상태로 입안에 있다가 나온 건가. 뭐 이런 정도로 알려주면 좋고. 땅바닥에 빠져서 모래밭에 막 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세척을 깨끗하게 해서 넣어야죠. 저희가 해야죠. 그거는. 어쨌든 넣긴 넣고 신경치료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탈구됐으면 신경치료는 신경치료를 하는 거의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자면 일단 다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유치라면 빠질 치아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그로 인해서 아기가 고생할까봐 혹은 영구치에 영향 줄까봐인데 생각보다 정말 심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충치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진단을 잘 받고 하는 건 중요한데 너무 막 요만한 충치를 막 다 치료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러실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방치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검진을 잘 다니시고 잘 진단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컨텐츠 중에 치약 컨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어른들도 불소, 저불소에 대한 찬반 양론이 진짜 뜨거워요. 어른들도. 어른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거든요. 근데 어린이의 그 치약에 있어서 불소에 대한 선생님의 철학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이해를 하는 게 과거에는 논문들이나 연구에서 불소 치약을 뱉으면 쓰기 시작해라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잘 뱉을 수 있을 때 불소 치약을 쓴 애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결론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뱉을 수 있으면 그땐 써라. 꼭 써라. 그러니까 뱉을 수 있으면 써라는 거잖아. 그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성인은 당연히 말할 나위 없이 써야 되는 게 맞고요. 성인은요, 그럼요. 근데 애기들은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바뀌었어요. 이제 오랜 시간 결과를 해보고 종합 논문을 해보니 아이들도 조금씩 삼키더라도 적정량을 사용하면 전혀 인체에 해가 무해하더라. 없다.
반대로 무불소나 저불소는 충치 예방 효과가 없다라는 어쨌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고불소는 그럼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요? 네.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명확하게 데이터적으로 있고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뭐 코크란 리뷰라든지 종합 논문에서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쌀알 한 톨씩은 아침 저녁으로 애가 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치약을 쭉쭉 짜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잘 없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너무너무 열받는 것 중에 애가 막 엄청나게 썩어서 왔어요. 근데 부모님이 너무 속상해. 근데 무불소 치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좀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혹은 그 무불소 치약을 애찬론자들이 있더라고. 무불소 치약 애찬론자. 저는 그게 좀 잘못된 마케팅도 있다고 마케팅. 만약 공포 마케팅을 사람들이 워낙 잘 따르니까 불소 위험한 거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부모님은 그렇다고 싸지도 않아요. 아니 불소가 안 들어가 있으면 더 싸야지. 그치. 왜 더 비싼 거야? 그래놓고 뭐 천연이니 어쩌니 해가지고 만들어서 파는데 실제로 부모님은 좋은 거 쓴다고 썼는데 애들만 고생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열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약을 만들면서 생각한 게 잘못된 건 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치약도 만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쓰시는 게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고 1000ppm이 안 되는 치약은 비누예요. 치약이 아닙니다. 그래? 효과 데이터적으로 1000ppm 이하는 효과가 없다. 없어요. 네. 그럼 마냥 높으면 좋아요? 막 3000, 5000 이렇게? 아니죠. 그게 허가가 난 게 1500까지가 우리나라에 허가가 나 있어요. 정확하게는 1450. 그리고 실제로 에나멜 하이포플라지아 그런 사람들은 5000짜리를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없어. 허가도 안 나요. 그건 약간 약처럼 나와.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처방받으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바르고 잘 수 있게 돼 있어요.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1000ppm도 꽤 많고 1450은 조금 적은데 그렇죠. 1000이랑 1450의 그 데이터적으로는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좀 있어요? 있어요. 네. 비례할수록 좋아진다? 네. 1450이 1000보다 충치 예방 효과가 높다라는 결론이 나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거나 잘 썩거나 좀 이렇게 예민하거나 한 사람들은 고불소 치약. 근데 사실 1450이 그렇게 고불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나 고불소지 외국은 3000, 4000 있거든요. 그래서 1450 쓰시는 게 맞다. 본인 자식한테는 뭐 써요? 무조건 쓰죠. 1450. 저도 이게 약간 주장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종합적인 결론인 거니까. 그럼 1450만 그러면 만들면 되지 왜 1000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케모포비아가 좀 있어요. 그게 약간 그 옛날에 수돗물 논쟁이랑 또 비슷한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다가 지금 그쪽에서 다 반대해서 다 뺐어요. 불소를? 수돗물에 없어? 수돗물 불소 이제 아예 없어요. 옛날에 청주랑 했었는데 그게 부모들이 반대해서 막 그런 거죠? 뭐 환경단체에서 반대. 워낙 우리나라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크게 그럼 지금 우리나라 수돗물엔 불소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불소 치약을 써야겠네 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이분이 치약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치약을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 고불소 치약이 없으니까 본인이 답답해서 만든 거거든. 그런 거를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또 이제 뭐 너네 PPL이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PPL 내가 맨날 밥 사줘요. PPL 받은 건 전혀 1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 본인이 답답해서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내가 그냥 물어봤어요. 너는 왜 치약을 왜 만드냐? 그 돈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그 사업하는 귀찮을 것 같은데 왜 하냐? 그랬더니 어린이들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고불소 치약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죠. 근데 진짜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런 댓글도 있던데 어린이 치약 맛있겠다. 성인이 써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불소 함량이 보통 1000, 1450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치약을 만드는 입장이니까 성분을 다 알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어린이 치약을 엄마 아빠가 써도 돼?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의 고불소 치약을 애가 써도 됩니까?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매워하지. 매워하니까. 집에 치약을 막 2-3개씩 갖고 있어서 귀찮잖아 어디 놀러 갈 때도. 그러면 애 것만 들고 가면 되겠네.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한국인은 무조건 시원하고 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애께 너무 밍밍할 수 있다. 그렇죠. 이해합니다. 그럼 본인 하나 더 질문. 난 솔직히 주기현 원장이 소아치과를 전공할 때 좀 놀랐거든요. 왜 소아치과 의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소아치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소아치과가 날 선택했다고 느낄 정도로 학생 때 소아치과를 딱 들어갔는데 그때 약간 그 외에 임팩트가 있었어요. 네. 내가 국악외과 수업 들을 때 임팩트랑 똑같구나. 그 이상형을 만나면 뭐 슬로우 다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전 소아치과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생각했어요. 이거다.
너무 좋아. 수업 들을 때 아니면 뭐 아니요, 그 옵저베이션 돌 옵저베이션 때, 돌 때. 대학병원 돌 때. 심지어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막 애들을 달래고 있는데 내가 서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렇게밖에 못 달래지? 아 진짜? 오. 진짜. 대박이네. 나는 더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쟤는 지금 저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길이구나라는 걸 느꼈어. 근데 저 그때까지 수련 생각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구나. 소아치과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마무리 할까요? 오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흥하면 제가 후배들 한번 쭉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선후배들 한번 쭉 탐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이 잘하는 것 같아. 형이 진짜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앞뒤가 완전 똑같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거 재능이에요. 아 그래? 그거 쉽지 않아. 아 쫄아가지고. 다 뚝딱거린단 말이야 보통. 그리고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말이 꼬여버리는데 편집할 때 합니다. 그러니까 형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 되게 진짜 잘하는.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 그건 좀- 나도 좀 모르는 거 배우다 가네.